네, 다음은 여러분 용도 지역 지도를 정리해보는 그런 데이터를 다뤄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는요, 왼쪽에 브라우저 패널이라는 창에서 볼 수 있는데요. 124, 125, 126, 127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각각 불러오겠습니다. 이 데이터는요, 아까 우리가 여러 공공기관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국가공간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의 국가 중점 개방 데이터를 봤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그때 국토계획이라는 거 검색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찾아봤었죠. 그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바로 그 데이터입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데이터를 가져올게요. 일단 124라는 데이터 가져오고요. 그리고 참고로 좌표계는 5174라는 좌표계를 쓸 거예요. 이 좌표계는요, 그 해당되는 사이트에서 메타 정보라고 해서 5174 좌표계를 쓴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 정보가.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5174 좌표계 설정하신 후에 데이터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125도 마찬가지로 5174 좌표계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26도 5174로 불러오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이라는 데이터도 5174로 불러올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각각 데이터를 여는데 이 데이터 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만큼 피처의 수도 많고 굉장히 데이터가 큰 빅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4개의 레이어를 한번 직접 열어볼게요. 이 레이어는 용도 지역을 4개로 카테고리화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전국을 이 4개로 기준으로 나눈 데이터예요.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결국은 전체 데이터를 다 나타내려면 4개의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내용은요. 바로 이 서로 다른 4개의 서로 다른 레이어를 하나의 레이어로 결합하는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쉐입 파일을 결합하는 기능은요. 벡터에서 데이터 관리 요구에 들어가서 벡터 레이어 병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멀지를 할 수 있는 기능 선택하고요. 총 4개의 전체 선택하셔서 또는 하나하나 선택하셔도 돼요. 만약에 서로 다른 연관성이 없는 레이어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 해당될 레이어만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선택하시고 4개 선택하신 다음에 Run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데이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세싱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실습을 하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4개의 용도 지역 데이터 서로 다른 쉐입 파일을 가져와서 하나로 만드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 바로 전국에 있는 시군구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군구 데이터 안에서 바로 세종시라는 지역을 따로 추출해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쿼리문을 날려서 세종시만 추출해낸 다음에 그 세종시를 따로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세종시 행정구역 경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 용도지역 데이터를 합친 데이터를 잘라내기를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남겨진 데이터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세종시의 용도 지역 데이터만 우리가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그 부분을 좀 그런 과정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데이터가 큰 경우에 빅데이터인 경우에 여러분이 QGIS를 돌리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시고 결국은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다 완성이 됐네요. 왼쪽에 레이어 보시면 4개의 레이어가 하나로 결합이 된, 멀지된 데이터가 일단 있고요. 확인되셨죠? 자, 이렇게 멀지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 하나만 체크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체크 해제를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레이어를 더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001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표계를 5174로 맞춰주세요.
자, 워낙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일단 이 데이터, 시공구 데이터에서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쿼리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지금 총 몇 개의 피처와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이 된 데이터입니까? 네, 일단 먼저 피처는 총 263개이고요. 지금 4개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4개의 속성 중에서 세종시라는 지역을 추출해낼 수 있는 그 속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A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속성을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표현식을 이용해 객체 선택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필드와 값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A2라는 거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세종시를 찾아주면 되죠. 세종시는 값을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어요. 세종시 하시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게 선택이 되죠. 자, 세종특별자치시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사실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전체 263개의 객체 중에서 피처 중에서 한 개가 잡힌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상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세종시가 잡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세종시만 따로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하는 방법은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선택된 객체만 저장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저장하시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복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대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된 객체만 저장을 하겠다에 체크를 하시고 탐색 누르시고 이 데이터 폴더 안에다가 세종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혹시 세종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서 여기에 이게 저장이 안 되면 세종2라고 저장을 하셔도 돼요. 자, 세종이라고 저장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 시군구 데이터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만 선택이 되어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만 이 부분으로 확대해 볼게요. 해당되는 이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요. 이렇게 플러스라는 아이콘을 통해서 툴바의 아이콘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해당되는 거 선택하시고 레이어 영역으로 확대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영역으로 확대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용도 지역 데이터가 멀즈가 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세종시 라인으로 한번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르기 기능은요. QGIS에서 벡터의 공간 연산 도구 자르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시 벡터에서 공간 연산 도구 자르기라는 기능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입력 레이어는 결과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레이어가 입력 레이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멀즈가 된 레이어가 되고 그리고 클리핑할 참조 레이어는요. 이렇게 세종시처럼 내가 자르고자 하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종으로 선택을 하시고 런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세종시 모양으로 잘 잘리는지 한번 봅시다. 네, 결과가 났죠? 왼쪽에 보시면 클리핑됨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클리핑됨만 체크하셔서 활성화하셔서 다른 건 꺼버릴게요. 어때요? 세종시만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용도 지역에 관한 데이터가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도 확인을 해보는데요. 속성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 보시면 관리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서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까지 총 4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일한 심볼로 시각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그 값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서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거 배웠었죠?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싱글 심볼을 분류값 사용으로 카테고리화된 값으로 선택을 하시고 컬럼은 A2라는 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이 된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맨 아래에 있는 쓸모없는 값들은 선택해서 마이너스에서 빼기해서 지워버리고요. 바로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렇게 각각의 공통된 값을 가지는 지역으로 매핑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여러분이 이 중에서 난 도시지역은 보통 빨간색으로 많이들 나타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색깔을 변경하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볼 아래에 있는 이 색상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시고 적용 누르시면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농림지역은 아무래도 연두색이나 녹색으로 표현되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 여러분이 직접 색상을 선택해서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관리지역 이런 것들도 각각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한번 지정해서 넣어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각각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이렇게 여러분이 만든 이 스타일을 따로 저장하고 싶으면 스타일 저장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똑같은 색상을 똑같은 값을 가지는 모든 색상은 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은 빨간색으로 한다. 또는 뭐 관리지역은 노란색으로 한다. 또는 농림지역은 녹색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스타일을 아예 저장해서 나중에 이렇게 저장된 스타일은 따로 또 불러오기를 해서 색상을 똑같이 여러 지역에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보시면 여기 범위에 보시면 이름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 여기 있는 걸 범위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수정도 됩니다. 이렇게 변경해서 깔끔하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범례도 깔끔한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단순하게 어떤 세종시만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 기능은 여러 지역에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즉 여러분이 전국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특정 지역의 데이터만 여러분이 추출해내겠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속성 테이블에서 속성 정보의 어떤 쿼리문을 통해서 표현식 통해서 그 해당되는 지역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형태, 지오메트리 어떤 도형을 가지는 지역을 그대로 모양을 따라서 잘라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중첩 분석 중에 하나인 클립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해보셨고요. 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이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아래에 저장하시고 여러분이 저장하고 싶은 곳에 뭐 세종, 뭐뭐뭐 이런 식으로 또는 맵2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갈게요.